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도 부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부진해요. 이렇게 부진한 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어제 있었던 연준 월러 의사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재료로 삼고 있죠. 근데 사실 월러 의사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 비둘기파적인 내용도 좀 숨겨져 있었거든요. 사실 월러 의사의 발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자빠지지는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전부터 여러 중앙은행 사람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그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시장에 누적이 돼서 그게 하필이면 이제 어젯밤에 그냥 이제 움직여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월러 의사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도 안 했는데 시장이 내가 말을 하자마자 급락을 하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다지 매파적이진 않아요.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어떤 누적된 어떤 그런 피로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혼란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란한 시기예요. 그 주식 시장이 이제 방향을 꺾을까 말까 좀 고민하는 그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한 시기가 거의 끝에 다 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어떤 긴 터널을 지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최소한 터널의 끝이 어딘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야, 조만간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구나. 조만간 기존 추세가 확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 추세가 더 강화가 되면서 올라가거나 야 뭔가 이제 조만간 화끈한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터널을 빠져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아직은요. 아침에 일단 이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기존 추세의 지속이란 이야기는 못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혼란합니다. 지금요. 예. 물론 뭐 그 전부터 한 일주, 2주 정도 좀 혼란하긴 했지만 지금 혼란함이 좀 약간 좀 더 극에 달해 있는 어쩌면 지금 이런 모든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마지막 혼란한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긴 터널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좀 혼란함이 좀 극심화되는 좀 극대화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침에 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존 추세 지속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못한다.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 금리나 기대감을 베이스로 한 이 기존 추세의 지속이라는 표현은 이제 못 드린다. 왜냐? 이런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달러가 일단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못 드린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봐야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기존 추세가 완전히 끝나고 기존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기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식은 하락, 금리는 본격적인 상승, 달러도 본격적인 상승으로 갑니다라고 아직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여기서 지금 하루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서 다시 하락 추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어젯밤의 상승이 속임수였을 수 있는 거고 어제 금리의 상승이 속임수여가지고 다시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주식이 또 올라가면서 지금 나스닥은 어때요? 쌍고점 자리죠. 지금 거의 전고점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찔끔 오르면은 대세 상승으로 전환도 충분히 대세 상승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강한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어떤 도장을 딱 찍어서 지금은 뭡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는 맞는데 근데 분명히 어떤 전환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때에 와 있다. 말씀 한번 좀 더 드리고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기존 추세가 전환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달러의 움직임이나 뭐 금리의 움직임이나 기존의 뭐 주식시장이 뭐 과하게 움직였던 거나 뭐 연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나 뭐 지금 나스닥이 비리비리 하는 꼬라지를 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 추세 전환 가능성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기존 추세의 정반대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 이제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겠죠. 지금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사실 평상시에는 이제 별거 아닌 지표일 수도 있는데 어제 월러 이사가 또 소매 판매 지표 잘 보자라고 또 한마디 또 던져놓고 집에 갔더라고요. 월러 이사가요.
원로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만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조금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까지 잘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인플레와 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지표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이 조금 좀 둔화가 되고 있대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오늘 밤 지표를 잘 보자라고 이제 월러이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종의 오늘 밤의 이벤트에, 오늘 밤에 이 소매 판매 지표 이벤트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암시를 걸어준 것일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요동칠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와 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 강화, 또 막 금리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제법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스닥이 3거래일 동안 지금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제법 많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마침 이런 재료가 또 원러이사가 또 이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매 판매가 또 괜찮게 나온다. 소매 판매가 원러이사의 생각대로 조금 좀 둔화가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적당한 수치가 나와준다면 그럼 또다시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게 생겼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저 지표가 없더라도 기술적으로도 중요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3거래일째 지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휴장이니까 제끼고 3거래일째 옆으로 벨벨벨 기어서 어떤 힘이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밤은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원러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매 판매 발표 그 지표가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게 되긴 됐습니다. 오늘 밤이 이제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한국 증시가 급락 폭락을 하고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고 이랬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아시아장의 급락 폭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의 아시아 증시 폭락 이거 오늘 한국 증시 폭락 이거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밑밥 깔아놨다시피 기존 추세가 이제 기존 추세가 더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추세가 확 전환이 되든지 이제 결정되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터널의 끝까지 왔는데 터널의 끝을 앞두고 나서 안개가 엄청나게 이제 마지막 이제 혼조한 딱 그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게 솔직히 오늘 한국 증시 중국 증시 급락 폭락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요. 이게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낙폭 과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중국 증시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어마어마한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폭락이 사실 어떤 큰 상승장의 시작을 불러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오늘 하락의 의미,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 의미,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소매 지표 그래서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앞으로의 흐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미국 경기가 여기서 너무 좋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약간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막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쌍구점을 만들고 막 하락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과연 한국 증시가 계속 대폭락을 할 수 있을까? 야 봐라 미국 증시 0.1% 빠졌는데 0.1% 0.2% 빠지는데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2.5% 빠지는 걸 보면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왔고 1% 폭락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내일 코스피는 얼마나 빠질까? 내일 그럼 코스피 한 5%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이게 좀 약간 선반영 이런 개념이 또 조금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해진 거예요. 한국 증시는 지금 좀 미리 빠진 감이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여기서 쌍고점 찍고 이렇게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또 오히려 또 한국 증시의 반응은 또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미국 증시 빠지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옆으로 막 기거나 버티거나 오히려 막 상승하려고 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언젠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어쨌든 같은 주식이니까 커플링이 되긴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혼란한 구간. 이거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꼭 커플링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 증시 지금 보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미국이 올라간다고 한국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떨어진다고 한국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 이 미국하고 상관이 없어진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이 올랐다고 한국이 올라간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미국이 떨어졌다고 한국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하락하면 영향을 좀 받겠죠. 한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반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안 좋긴 했다라는 거 다 같이 빠졌는데 이거 아직 의미 알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죠. 소매 판매 지표가 여기 나와 있다. 언제더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게 중요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밤 10시 반인가쯤 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이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지금 이제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고 있긴 한데 이쯤에서 참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좀 드리자면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어쨌든 미국 본장의 시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지금 오후 4시 47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미국 증시 빠지고 있다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보고 미국 증시가 어디서 시작할지 그 시가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요. 상승 출발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나스닥이 3거래일째 옆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잖아요. 십자 도치 형봉이 3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개파락 출발해갖고 이런 봉들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시작부터 강하게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은 오늘 원웨이 폭락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가는 좀 중요합니다. 오늘 시가는요. 미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거의 한 3,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박스권, 아주 좁은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어디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갭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고점들 다 넘어가거나 이러면 또 큰 급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전일 종가 부근에 또 보합 부근에 출발한다. 그럼 또 다시 그냥 그럼 또 시간만 더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가가 시작부터 많이 하락 출발하거나 시작부터 많이 상승 출발하면은 오늘은 이제 원웨이로 좀 이렇게 힘을 좀 뽐낼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변동성이 미국 증시도 확대될 수 있는 날이다. 변동성 지수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많이, 왜냐?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겼거든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가가 중요하다. 시작부터 장 초반부터 막 많이 하락한다. 계속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너무 어떻게 나와갖고 시작부터 대폭락을 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또 양봉을 달고 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여튼 적당히 몇 거래일 동안 박스권 하단을 깨면서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은 와르르 쏟아질 수 있다. 혹은 적당히 넘어가면 이제 와르르 우르르 쾅쾅 하면서 진짜 많이 또다시 불꽃놀이 또다시 많이 올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쯤 전환될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일단 볼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조금 자신감을 깔고 보려고 하긴 합니다. 주식시장 이쯤에서는 많이 했지. 한 번쯤 꺾일 때 되지 않았냐 싶긴 하고요. 한 번쯤 변동성 터질 때 됐죠. 그죠?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죠. 한 번쯤 터져 나올 때 됐죠. 한 번쯤 터져 나올 때도 되기도 했고,
또 뭐 달러의 움직임, 뭐 또 금리의 움직임도 한동안 좀 너무 과했으니까 그런 과했던 거를 좀 되돌릴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어서 소매 판매 지표에 따라서 뭐 조금 좀 제 생각대로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신감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봐야 아는 거죠.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죠? 오늘 아시아 증시고 뭐고 전반적으로 다 좀 부진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평상시처럼 일본 증시도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올랐다 빠졌어요, 그죠? 올랐다 빠졌어. 이거 뭐예요? 3거래일 동안 혹은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 어딘가 또 붕괴도 되기도 했고요. 뭐 해야 돼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하방 베팅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좀 꺾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도 좀 꺾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고, 일본 증시 전 세계 1등 지금 현재 제일 강한 게 일본 증시니까 얘도 한 번쯤 뭐 꺾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사실 고려해 보면은 뭐 사실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국 증시 급락 폭락이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승의 시작일지 좀 아리까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솔직히 6대4 정도 봅니다. 6대4. 예, 어떤 일본 증시의 부진이나 뭐 세계 증시의 부진 이런 걸 조금 좀 요즘에 좀 비리비리한 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오늘의 급락 폭락이 뭐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6 정도 합니다. 6 정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일단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갭상승하면서 또 넘어갈 수 있죠. 혹은 뭐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한번 좀 역사적으로도 세게 꺾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도 89년 고점, 여기 얼마나 무거운 고점이에요. 이제 일본 증시의 어떤 일본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인데 한번 좀 우르르 쾅쾅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그죠? 하여튼 그런 자리예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오늘 급락 폭락했죠, 그죠? 이거는 급락 폭락이라 할 수 있죠. 왜냐? 지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음봉이 나왔으니까, 지켰던 자리 붕괴됐으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주식 모으셨던 분들은 이 자리, 이 양봉의 시가들이 붕괴되는 순간 도망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관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냐, 월러이사의 발언에 무너지지 않았냐, 도망가야죠. 참 오늘 중국에서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그런 지표의 발표의 영향이라고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저런 마감은요. 뭐 일부 지표들은 예상을 상회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경제 성장률 부진, 또 그리고 뭐 소매 판매 부진, 혹은 뭐 실업률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자고요. 이런 그 지표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영향을 좀 미쳤겠죠. 알고는 있자. 오늘 지표가 발표가 됐었다. 일부 지표는 부진했고 일부 지표는 좋았다. 알고는 있자고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 이거 중국 증시 폭락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맞긴 합니다. 이 보시면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저점, 여기 3중 바닥형 가능성 있는 자리였다라 말씀드렸죠, 여기. 근데 이 자리를 오늘 장대 음봉으로 깼잖아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하락 추세가 아니죠. 기존의 하락 추세였고 하락 추세의 강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락 목표치는 어디까지 열렸다? 여기 밑에까지 열린 거예요. 이제 저 밑에까지. 그래서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 증시도 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고, 지금 뭐 세계 증시도 어떤 마지막 좀 그런 어떤 중요한 뭐 그런 자리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로 해서 새로운 추세의 뭐 새로운 하락의 시작, 하락 추세의 강화라고만 제가 지금 주장을 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좀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요한 자리가 저항이 됐고,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됐고, 지지였다 이제 저항이 됐고, 하락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큰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있죠. 이게 어떤 언더슈팅에 대해서 새로운 상승의 또 시작이 또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붕괴가 되고 했지만은, 이러면서 또 바닥을 만들어 가는 게 또 사실 이 투기성이 짙은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따지면 저거는 하락 추세의 시작, 하락 추세의 강화지 라고 보긴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게 이제 확률 게임이라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속임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는 말으셔야 되겠다. 내일 되돌리면 그만이다. 내일 되돌려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하락이 좀 더 굳어질 수 있겠죠. 하여튼 오늘 이런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 봉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런 것들을 보시고 저런 것들을 보시고 너무 저기 김칫국 드시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제 어떤 기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긴 해요. 조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때이긴 합니다. 환율도 이미 어젯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위안화가 넘어가 있죠. 박스권 돌파 한착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죠. 전환됐으니까 중국 증시 빠지는 거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조금 좀 믿을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혹시나 모르니까 한 6대4 정도로 지금 저만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심상치가 않죠. 예를 들면 이 위안화도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 한착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았냐. 지금 여기 매물 소화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진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세 전환됐을 가능성이 좀 제법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최소한 박스권 목표 혹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치 열려서 뭐 자칫 잘못하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좀 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쨌든 기존 추세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확인이 필요하다. 조금만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엔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명확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끝났고 명확한 상승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일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강하고 뭐 유럽 증시가 강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그냥 어떤 투기적인 대기 매수세가 강해서 그냥 강한 어떤 그냥 진짜 투기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주식시장도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어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유럽 증시도 그죠? 유럽 증시도 일단 오늘 안 좋게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뭐 봐야죠.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한국 증시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옵션 전광판 보면서 야 콜에서 외가가 막 100%, 200%, 300%, 막 1000% 이렇게 막 대박 시세가 났는데 콜옵션에서도 그런 거 아니 풋옵션에서도 좀 그런 거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풋 시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저도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진짜 좀 갸우뚱해졌어요. 물론 그 대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대응은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이고 뭐고 이런 거 일단 일단 뭐 그런 거 일단 제껴놓고 대응은 일단 간단합니다. 급락폭락을 했죠. 급락폭락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리고 반면에 어쨌든 단기낙폭 과대는 맞고 풋이 저런 시세를 나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명백한 추격의 의미가 있죠. 추격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수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직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응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관해서 이제 조금 좀 이제 물음표가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정말 오늘의 하락이 어떤 지난번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나고 보니까 이 장대 양봉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었잖아요.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혼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음봉이 이 양봉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옆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길 수 있지만 이게 대폭락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어떤 쌍바닥 혹은 뭐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선물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점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꺼보면은 이런 높아지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예요. 그런 매력적인 자리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제가 딱히 뭐라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콜옵션이
아직까지도 콜옵션이 뭐 조금은 좀 더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기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내일까지 조금 더 죽고 그래요. 예, 내일까지 조금 더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오늘 이런 시세를 줘버렸으면은 이 콜옵션의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국 증시는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대응은 간단하다, 그죠? 대응은 지금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양봉 나오면은 양봉 나오거나 혹은 오늘의 음봉이 많이 되돌려지면은 야, 그럼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 아니냐? 다시 상승 추세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상승 베팅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락 추격도, 그것도 추격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대응은 간단한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죠, 그런 관점이 좀 굉장히, 이미 어쨌든 오늘 한국 증시는 굉장히 기록적으로 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해도 한국 증시가 이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당분간. 물론 그러다 이제 결국 커플링이 되긴 될 건데,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언젠가는 같은 주식이니까 커플링이 되긴 될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또 애매해졌어요. 또 애매해졌어. 한국 증시는 결국, 코스피는 결국 지 혼자 많이 올랐다 지 혼자 많이 빠지면서 어떤 자기만의 자기만의 리듬으로 좀 움직인 거지, 어떤 뭐 세계 증시와의 발맞춤 이런 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이 올라도 한국 증시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올랐다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졌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근데 기존 추세,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만 근데 정석적인 대응이 있어요. 정석적인 대응은, 하방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 맞습니다. 이쯤 됐으면 단기락 폭과되기 때문에, 일단 일부 물량은 축소하는 게 맞아요. 하방 물량 들고 오시던 거 비중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 축소 조금 하시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이제 끝까지 들고 가보는 걸로. 여기서 언더슈팅이 더 걸려서 대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다 팔면 안 됩니다. 하방을 다 팔면 안 되는 자리예요. 상승 베팅하면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양봉 없잖아요, 그죠? 양봉 나오고 나서 상승 베팅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 일단 하방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일부 청산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슬슬 비중 축소해 나가십시오. 이게 누구에게나 말씀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라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고, 또다시 뭐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면, 물론 뭐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도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건전한 조정을 마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6대4 정도로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조금 좀 무게를 그쪽으로 좀 조금 더 두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화가 좀 필요할 거라, 일단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이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일단은 뭐 특별히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대폭락하고 그러지만 않으면은 하락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그만 이야기하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단기 낙폭과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하면 되겠나? 당연히 추격하면 안 되겠죠. 추격하면 안 되고 매수도 할 수 없고 애매한 그런 구간 안에 왔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좀 의미 있는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다중고점형, 이런 자리들. 또다시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렸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어떤 코스닥 큰 박스권을 봤을 때, 이거는 이쯤에서 밀렸으면은 이거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겠다라는 의지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일단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막 코스피처럼 그렇게 대폭락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얘는 뭐 조금 더 빠져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거고, 얘는 한참 더 빠져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좀 너무나 좀 강력한 하락 시세를 주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는 이 하락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 하락 파동을 끝으로 완전 하락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되긴 됩니다. 세계 증시의 흐름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나스닥이 쌍고점 만들 거냐,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갈 거냐, 뭐 일본 증시가 더 올라갈 거냐, 일본 증시가 죽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 증시 코스피의 운명도, 코스닥의 운명도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증시가 그 지금 대장이 아니잖아요.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저기 금융시장에 있어서 저기 어떤 종속성을 강하게 가진, 미국 경제나 어떤 세계 경제의 종속성을 강하게 가진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떤 한국 증시가 대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세계 증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많이 올랐죠. 환율도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딱 저항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습니다. 새로운 시세의 어떤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상승, 정말 강해서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꺾이려고 이렇게 오버슈팅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더 올라가려고, 진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환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약세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6대4 정도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래서 뭐 그런 지표들 좀 잘 볼 예정이고요. 금리도 중요하고, 그죠? 금리 베팅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고 있어요. 금리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했었고, 어제 그래서 좀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죠. 그건 단타 목적으로 한다라 말씀드렸고, 그것도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고요. 주식 하락 베팅 했다라 말씀드려죠. 나스닥 하방 베팅.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딘가 못 넘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건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오늘 밤에 홀딩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밤에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